제가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놀라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이 앞치마를 소개해드리려고 직접 입고 나왔어요. 어때요? 조금 독특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보통 앞치마가 아니고 특허 출원한 앞치마인데 기존 앞치마의 단점을 개선한 발명품이에요.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기존 앞치마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앞치마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허리에 묶는 앞치마는 상의에 이물질이 묻고, 또 목에 거는 앞치마는 착용이 번거롭고, 어깨에 거는 앞치마는 끈이 자꾸 흘러내리는데 이 앞치마는 그런 단점이 전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접착식으로 돼 있어요. 팔도 접착식으로 돼 있고 어깨도 접착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떼었다 붙였다 하면 끝. 또 소매부터 다리까지 감쌀 수 있어서 이물질 묻을 걱정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상의를 먼저 붙이고 하의를 붙이면 전신으로 감싸지니까 이물질이 묻을 틈이 없죠?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이라서 세탁할 필요도 없고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한 앞치마를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맞아요.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발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수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유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명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앞치마들도 그중 하나예요. 엄마가 집안일을 하실 때 앞치마를 입으신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현재 저는 12개의 특허 출원과 3개의 특허 등록 그리고 1개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는 발명의 날 기념식에 발명 유공자로 선정돼서 표창도 받고 그리고 22개 국내 국제 발명대회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이뤘어요. 그중 2017년 대만 가오슝 국제 발명대회에서는 블록식 빗자루로 은상과 해외 특별상을 받았는데요. 진짜 기뻤어요. 또 제가 상을 받고 마침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을 받았구나, 나를 칭찬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무실에 갔는데 유민아, 너 발명한다는 애가 과학 성적이 왜 이래? 과탐 점수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니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지?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에 실망하셨나요? 아니면 특허 출원을 하고 상을 받아서 저를 과학 영재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과학 영재가 아니라 반대로 과학이 어렵기만 한 평범한 문과생이에요. 아무리 제가 밤새워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해도 과학은 너무 어렵고 성적은 오르지 않았지만 과학 성적은 낮아도 발명 성적만큼은 자부합니다. 또 제가 문과생이고 과학을 못한다고 해도 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발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것? 아니면 과학적인 것?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왜 발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책에 나오는 발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허 실용신안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운 발명은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더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럼 어려운 과학기술을 사용해야 좋은 발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대회에서 인정받은 제 발명품들도 전혀 대단하지 않았어요. 소소하지만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결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의 첫 발명은 아주 사소한 발견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서 한자 공부를 배우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늘천 땅지 거물 현누를 황 한자를 20번씩 써가면서 외우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천자 옆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 그림을 먼저 보고 한자를 보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한자 옆에 그림만 잘라서 저만의 한자 노트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한자 공부가 절로 되고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책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고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또 동생이 다니는 유치원에선 한자 교재로 채택해서 썼는데 그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책으로 공부한 7세방 아이들이 국가공인 한자 능력 시험에서 전원 합격했어요. 진짜 한자 어렵잖아요. 전원 합격하기 어려운데 유치원 벽에는 7세반 전원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 있었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그저 한자 공부를 쉽고 재밌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놀랐고 기뻤어요. 어쩌면 제가 과학을 싫어하면서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 그 경험 덕분인 것 같아요. 모두 제가 만든 발명품들인데요. 정말 많죠? 대부분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건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화이트보드가 부착된 독서대인데요. 사실 저의 귀차니즘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책상이 좁으면 책 위에 연습장을 올려놓고 풀잖아요. 그런데 연습장을 치웠다 올렸다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대와 연습장을 하나로 합쳐서 화이트보드가 부착된 독서대를 발명했습니다. 문제를 풀 땐 독서대를 밀고 책을 볼 땐 독서대를 당기는데 책상이 좁아도 불편하지 않고 연습장 살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또 이 빗자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천식이 심해서 먼지 나는 청소를 정말 싫어하는데 학교 청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청소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양손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했어요. 친구들은 야, 너 빗자루 2개 들고 뭐 하냐? 라며 웃었지만 청소도 빨리 끝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양 방향으로 연결해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됐습니다. 또 양손형 빗자루를 응용해서 블록식 빗자루도 만들었어요. 빗자루를 여러 개 결합시킬 수도 있고 분리를 해서 넓은 곳은 넓게, 좁은 곳은 좁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블록식 빗자루로 세계 발명대회에도 참가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빗자루잖아요. 진짜 부끄러워서 꺼내놓지도 못했어요. 사물 인터넷이나 블루투스, 감지 센서 같이 최첨단 발명품들 사이에서 제 발명품은 너무 작고 소소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심사가 진행되던 중 어떤 60대 남성분께서 제 발명품을 칭찬하시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빗자루와 판넬까지 사진을 모두 찍으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사실 그분의 칭찬만큼 제 발명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 빗자루인데 대단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놀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빗자루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네, 제가 아이들에게 발명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라며 저의 발명품을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좋아하는 발명이라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속의 편견도 벗겨지고 좋은 발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또 발명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가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2개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시대의 발명품이에요. 왼쪽은 마지막 빙하기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의 바늘입니다. 바늘기가 있는 바늘 덕분에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른쪽은 바늘구멍 사진기인데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유클리드가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에 작은 홈을 통과한 빛으로 바구니 안에 바깥 풍경을 비추는 것을 관찰했대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바늘구멍 사진기 한 번쯤 만들어 보셨지 않아요? 이 간단한 바늘구멍의 원리가 오늘날 카메라 발명의 시작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작은 구멍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구멍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작은 구멍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처럼 위대한 발명은 과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했잖아요, 발명? 저처럼 소소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위대한 발명품들은 사실 의외로 과학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진짜 많이 해요. 과학 성적이 낮아도 전기 부품을 몰라도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코 특별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는 저의 발명을 시시하고 초라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작은 구멍 하나로 바늘과 카메라를 발명했듯이 소소한 상상이 우리 삶을 바꾸는 좋은 발명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요즘 새로운 상상을 키우는 중인데 여러분도 TV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모래벼룩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TV로 보았을 뿐인데 그 고통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자원 순환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버리기는 아까운데 신지 않는 신발들이 정말 많죠.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봄에 신발을 사면 여름까지만 신고 가을에는 신지 못하게 돼요. 그런 신발들을 인터넷으로 기부받아서 국제 아동 구호 단체를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신발 자원 순환 시스템이에요. 신발도 재활용하고 자원도 절약하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발도 보호해주니까 일석삼조 아닌가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BTS가 대세죠. 노래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건 그들의 선한 영향력인데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과 기부 활동이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꿈을 꿉니다. 소소한 발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좋은 발명가가 될 거예요. 저 역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의 발명을 통해 기업인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노동력 약자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소소한 발명가 김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